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섹스 중독, 아내 바람에 대하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 회원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방송 중에 인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묻지마 캔디 저는 프랑스, 파리스,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본을 쓰고 있고요. 아니, 한국에 살던 캔디가 왜 갑자기 프랑스에 있냐고요? 저도 남편 바람나고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저에 대한 선물로 한 10일 정도 유럽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소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다들 왜 여행 가서까지 녹음을 하느냐 하는데, 이혼하고 나면은 돈 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돈 벌어야겠죠? 네, 여러분, 감회가 새롭네요. 약간 다른 소리들이 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살짝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카페를 잘 지켜주시고 있더라고요. 막 글도 더 엄청 더 올리시고, 아니, 제가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고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억수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포천에 계신 어떤 남편분이 자살하셨다는 사건이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 쓰레기 같은 여자 때문에 남편분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셨을지 너무나 저희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다 같으시죠? 어, 하늘에 계신 남편분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현모양처인 아내를 만나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대략 듣고서 상간남 즉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한 남자들의 수가 대략 70에서 80명 정도이고, 그 발견된 서버에 있는 사진들로 가늠했을 때요,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남자들에게 보여주고 섹스를 한 내용을 보고 제가 바로 든 생각이, 이 여자 섹스 중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자라고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자도 섹스 중독이 있어?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반인들의 5% 정도가 남녀 포함해서 섹스 중독이고요. 그 5% 중에 30%는 여자들이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섹스 중독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안감과 고독함, 외로움 등에 굉장히 예민한 부류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섹스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된 이유는 그런 여자들의 경우에 어린 시절 성적인 학대나 성추행, 성희롱 등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적인 학대나 추행을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게 되고, 자신이 섹스를 할 때만 필요한 존재라는 잘못된 그 사고들이 정립이 되거든요. 물론 잘 극복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대부분이시지만, 그렇지 않고 섹스 중독에 빠진 여자들 부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섹스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확인하기도 하고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섹스하는 그 순간만에. 근데 불안감하고 스트레스가 섹스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대상을 만나서 섹스를 할 때만 그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엄청난 평온함을 느끼고 그 감정을 느끼고자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거의 자학에 가깝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방, 즉 파트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섹스를 해야만 불안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불특정 대다수 혹은 다수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끝나면 더 허무해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또 다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맺는, 그리고 한번 맺었던 남자지만 다시 맺는 그런 과정들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채팅 앱이나 밴드, 오픈 채팅 등을 통해서 다수의 남자와 만남을 동시에 갖거나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중독도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래에 성중독 아내들의 외도 상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여자들의 성중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범위를 넓혀서 남자들의 성중독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독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새로운 여자를 찾아다니는 유형. 이런 유형들은 섹스 자체보다는 새로운 여자를 꼬시거나 사귀고 정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는 유형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환승을 하거나 여러 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나지는 않는데, 나쁘게 말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완전 재수없고 기분 나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기분이 나쁘냐고요? 잠자리 하기 전까지는 공주님 대하듯이 모든 걸 다 여자에게 맞춰주고 다 퍼주고 섹스를 하고 나면 내가 너를 언제 알았냐 라는 식으로 팽을 시키고 바로 잠수를 타기 때문입니다. 밴드나 오픈 채팅에서 많은 유형이죠. 일명 먹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시에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는 유형. 평생 바람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명의 섹스 파트너를 두고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만나서 섹스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은 반드시 지키고 양다리로 집에는 현모양처와 같은 좋은 여자를 두고 밖에서는 섹스에 집중할 수 있는 요부 같은 여자들을 여럿이 두고 돌려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매우 바쁘겠죠. 세 번째, 복합형. 1번과 2번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나마 섹스 파트너로 두는 경우에는 자신과 성적 궁합이 보통 이상은 맞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명을 사귀는 그 자체에만 쾌감을 느끼다가 그 여자와 섹스를 했을 때 그게 너무 잘 맞는다면 지속적으로 두고 반복적으로 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유형 세상에 있더라고요. 네, 정말 바쁘신 분들이시겠죠. 네 번째, 강박적으로 자위에 몰입하는 유형. 자위가 성중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위를 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섹스로 푸는 것인데요. 영상에 나오는 여자와 함께 그 포르노 배우와 함께 상상으로 섹스를 하고 손으로 푸는 겁니다. 자위하는 경우에는 그 포르노 배우가 하는 복장이나 행동 그리고 체위까지 그걸 그대로 아내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목에다가 뭐 스카프를 둘러라, 환자복이 아니다. 그 간호사 옷을 입어라. 뭐 손을 묶는다던가. 그럼 변태 같은 분들도 계셨는데 변태가 아니라 그분들은 취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변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맞춰주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의 그 성중독 유형도 네 가지로 다시 살펴봤는데요. 여성 성중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하고 미국 등에서는 섹스 중독은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 혹은 정신질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성중독 유형 중에서 성매매 중독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매매 중독인 경우에는 바람도 피우고 성매매 중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합적이죠. 결론적으로 정서적,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 내용을 듣고 성중독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정서적인 결핍이나 상처 등을 치유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셔야 성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거든요. 정욕이 무척 세고 성기능이 매우 좋다기보다는 어쩌면은 불안감이 너무 커서 섹스라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성중독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